증상이 코로나19와 독감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매년 독감을 걸른 해가 없었어요. 작년에 유행했던 바이러스와 올해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올겨울에 그 인플루엔자 독감과 이제 코로나19가 동시 유행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이제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걸 우리가 소위 쌍둥이 유행, 트윈데믹이라고 하는데, 이게 동시에 유행하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증상이 코로나19와 독감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나고 기침하고 목이 아프고 온몸이 쑤시고 심할 때는 폐렴과 같은 소견 비슷하거든요. 증상만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시에 유행하면은 국민들도 이게 내가 독감인지 코로나19인지 불안하시기도 하고, 또 의료진들도 증상만으로는 확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월이나 6월에 열나고 기침하고 목 아프고 그러면 코로나19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사실은. 독감이 유행할 리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겨울에는 코로나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든 다 이 호흡기 바이러스는 차고 건조한 이 환경에서 유행을 잘하기 때문에 동시에 유행하는 경우는 상당히 혼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제 10월 달에 들어서 쌀쌀해지면서 유럽의 영국, 스웨덴, 스페인 이런데 또 미국도 다시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고 러시아도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북반구에 위치한 한국도 코로나가 느는 것은 예상되고, 우리가 매년 독감을 걸른 해가 없었어요. 크게 유행한 적도 있고 적게 유행한 적은 있었지만 걸은 해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실제는 독감인데 코로나로 오인이 돼서 코로나 환자와 같이 격리되거나 이제 같이 취급받다면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코로나에. 독감은 백신이 있고 코로나19는 백신이 아직 없습니다. 또 독감은 타미플루와 같은 항바이러스제가 있고 코로나19는 항바이러스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감에 대한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면 독감에 걸릴 확률이 낮아져서 열이나 기침 이런 게 온다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에 전염해서 격리하고 치료받으면 되기 때문에 가급적 미리 독감 예방접종을 받아서 독감에 걸릴 확률을 낮추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거의 구분이 어려운데 이제 우리가 열과 기침, 인후통, 두통, 근육통, 후각상실, 미각상실 이런 거를 코로나19 증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독감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이제 문제는 독감은 거의 90% 이상이 열이 납니다. 그렇지만은 코로나19를 전체 환자로 봤을 때는 열이 나는 환자는 50% 정도 전후입니다. 미세한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독감과 코로나19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죠. 따로 있죠. 그러니까 독감의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걸렸을 때 중증 폐렴이나 갖고 있던 병이 악화되고 또 입원 치료해야 되고 또 사망의 위험이 높은, 이 중증으로 갈 위험이 높은 사람이 최우선 접종 대상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만성병 환자, 또 임신부, 영유아, 여기가 이제 고위험군이거든요. 젊은 사람은 걸리지도 않거니와 걸려도 가볍게 앓고 특별히 타미플루 없이도 되기 때문에 이제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코로나19와 독감의 고위험군이 겹치는 부분은 고령자와 만성병 환자입니다. 지금 코로나19에서는 어린아이나 임신부는 가볍게 앓고 지나가고 심각한 문제는 아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전 국민이 접종할 분량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는 고령자, 만성병 환자가 이제 최우선적으로 독감 백신을 접종받아야 되는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위험군은 매년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작년에 유행했던 바이러스와 올해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바이러스가 돌연 변이가 자꾸 축적되기 때문에 작년에 유행했던 거와 올해 유행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해초 2월 말에 WHO에서 독감 백신에 들어갈 바이러스를 매년 새로 선정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백신 회사들이 한 6개월에 걸쳐서 백신을 만들고 그것이 이제 9월에 시장에 나오고 이제 10월에 접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맞아야 되는 게 이제 바이러스 변이 때문이 한 원인이고 또 하나는 이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이 항체가 평생 가지를 않습니다. 대개 6개월 정도 되면 상당수의 항체가 떨어지고 뭐 1년 정도 지나면 또 상당히 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매년 맞아야 되는 백신입니다. 미국에서 올해 초에 연구한 발표에 의하면 동시감염이 가능은 하지만 흔하진 않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간에 서로 경쟁을 한다. 우리가 호흡기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주로 감염이 되는데 서로 방해를 합니다. 경쟁을 하는 거죠. 예, 동시감염례가 없는 건 아닌데 우려할 만큼 많지는 않다. 그러나 동시감염된 사례가 두 바이러스 감염이 아예 없는 환자에 비해서 중증이나 사망의 위험이 6배 정도는 약 6배 정도 높다. 동시감염됐을 때는 더 심하게 폐렴이라든지 병증이 악화돼서 위험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 그런 비슷한 경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지금 뭐 질병관리청이 이제 식약처에 자료를 바탕으로 그게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정확하게 뭐 어떻게 구분을 해서 어떤 백신은 놓고 어떤 백신은 폐기하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뭐 일반적으로 이 백신이 백신 공장에서 출하가 돼서 클리닉에서 백신 접종할 때까지 2도 내지 8도 그러니까 5도 주변으로 이렇게 콜드체인 저온 유통이 쭉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8도 이상 넘어가서 상온에 노출되면 이제 백신의 뭐 단백질 함량이라든지 또 이런 안정성 이런 게 이제 손상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콜드체인을 유지하는 게 생명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콜드체인을 벗어난 백신은 저는 사실 그리 권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고 난 이후에 안전하고 효과적이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콜드체인을 벗어난 백신들의 경우에 그 항목이 검사 항목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모두 보장하는지는 좀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효과가 이제 100%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독감 백신 자체는 비교적 안전합니다. 이것이 뭐 1940년대 미국에서 개발이 돼서 지금 거의 70년 이상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전성은 확보된 것이고 이제 효과 측면에서는 100%는 아닙니다. 세상에 뭐 100%인 백신은 없어요. 그런데 왜 맞으라고 하느냐? 안 맞는 것보다는 예방 효과가 있죠. 걸리는 거를. 그 다음에 이제 걸렸을 때 백신을 맞고 걸렸을 때도 안 맞고 걸린 사람보다 폐렴이나 뭐 중환자실 입원이나 사망 위험을 또 예방을 해줍니다. 우리가 백신 맞는 것이 기본적으로 걸리지 않는 것을 예방하기도 하지만 더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거나 사망 위험을 막는 것도 백신의 한 역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위험군에서는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을 맞는 것이 지금 권고되고 있는 것이죠. 백신 접종하고서 몸 안에 항체가 생기는 것은 2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독감 유행이 11월 중순 아니면 11월 말 정도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10월이 가장 적기죠. 10월에 접종받는 것이 적기고 늦어도 11월에 맞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유행하는 것이 대개
독감 유행주의보는 12월에 보통 내려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0월, 11월에 이제 독감 백신을 맞으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다른 나라보다 독감 백신 접종률도 높고 또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거리 두기 수행률도 높습니다. 잘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감 백신 접종과 이 올겨울에 이런 마스크 착용과 같은 그런 방역 조치를 국민들이 잘 한다면 독감 유행 규모는 현저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낮출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마스크 쓰고 손 씻기 하고 거리 두기 하고 모임 갖는 거 피하고 이거 불편하죠. 사실 그렇지만 불편한 만큼 안전한 겁니다.